또는 뭐 이럴 줄 알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 또는 허망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한데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고인의 생전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2019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죠. 여기 보면은 뭐 두산 김진 전 사장 모친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은 동명이인의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기사를 띄워놨느냐, 바로 이 고인의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고인도 모친상을 당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마지막까지도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놀랬고 좀 황망하다, 그리고 신고가 왜 그렇게 늦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유서에 자필로 공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사실 이 고인이 사고가 나고 나서 신고가 됐고 17분의 시간이 걸렸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미 뭐 영상을 통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의문스럽다, 의문스럽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고인의 마지막을 기렸던 이택숙 씨의 이 페이스북 계정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되어 있고요. 한국정치조사협회 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대표이사로 있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인의 후배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미처 전달드리지 못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의 장운고등학교 11년 선배님이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의 발인을 마치고 김진 위원님께서 남기신 유서를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김 위원님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유포되고 있고 유서를 공개해달라는 별도의 메모도 남기셔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리얼미터를 창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저에게 외부 칼럼 기고도 지면으로 허락하셔서 중앙일간지에 글도 쓰게 하시고 11년 선배님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며 한때는 굉장히 자주 만나 뵙고 여행도 같이 다니던 선배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갑자기 떠나시다 보니 본인으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서로 간의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달라져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그 사이 모시고 사시던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셨고 형제자매와 유족분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 유학을 가 계신 상황이라 장례 절차를 유족분들을 대신하여 김 위원님의 친구분과 함께 준비하고 유족분들이 토요일 밤 귀국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기사에 나와 있었던 아드님의 이름도 공개가 되었고 가족들의 이름이 몇몇 이렇게 장례식장에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좀 놀랍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생전에 이 고인이 굉장히 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찌 본다면 좀 불쾌함을 야기하는 소신 발언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쩜 저렇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수 논객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평가가 굉장히 좀 나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게 됐는데도 형제자매와 유족분들이 전부 다 해외에 있었다. 그 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은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한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님을 홀로 모시면서 계속 방송 활동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형제자매와 유족들도 전부 다 해외로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혼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유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서에서도 보다시피 구조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전하시고 평론 과정에서 틀린 사실과 잘못된 논리가 일부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하시는 모습, 그리고 코마 상태로 발견이 되면 장기 기증을 하시겠다고 남긴 글을 보며 생전에 보기보다 마음이 여리시고 따뜻하셨던 위원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마음입니다. 한때는 진정한 보수 평론가이신 위원님과 함께 저의 좋은 벗 김어준 공장장이 자리를 같이 하며 유력 정치인을 만나 같이 토론도 하며 식사도 했었는데 정치 상황이 과거에 비해 더 양극화되다 보니 저도 최근에는 뵙지를 못하고 어머님까지 여의시고 홀로 외로이 사시다 보니 결국 병세가 심해지셨던 것 같다. 결국에는 이 고인이 생전 굉장히 보수 논객이었지만 또 상황이 흘러가면서 뭔가 진보 세력을 굉장히 좀 지지하는 발언을 또 했다가 또 다시 또 보수 쪽을 지지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에게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어머님을 여의고 가족들과 다 떨어진 채 혼자서 쓸쓸히 유튜브 방송을 해 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세가 심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인이었던 이택숙 씨도 정치적 이념이 확 달라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서로 만나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본인의 유튜브를 비롯하여 왕성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후배로서 잘 모시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택숙 씨가 결국 이렇게 장례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아는 걸 보면 상당 부분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의 이 마지막 장례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유족분들이 귀국을 하셔서 다음날까지 장례와 발인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빨과 나아가서는 이 몇몇 인터넷상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서 조작된 거 아니냐. 제가 이거 60대의 필체가 맞는 것 같다. 또 고인의 필체와 유사해 보인다라고 했더니 네가 뭘 아냐. 저게 어떻게 고인의 필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서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경찰들이 생전 필체를 다 대조해보고 유가족들에게도 몇 번 확인을 받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생전에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던 인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음모론으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의 바탕을 보면 결국 특정 세력에게 뭔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거 아마 100번은 뜯고 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없죠. 결국에는 이 유서의 필체와 유서의 신빙성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진님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유서에 남겼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 나무위키 내용을 좀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인의 이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이 쭉 나와 있는데 유서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의 상세 설명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유언과는 별개로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은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악용의 가능성도 높고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허용한다면 의사의 입장에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인의 장기 기증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던데 진짜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KBS 뉴스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 기증의 의사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68세였어요. 나이도 비슷하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남긴 장기 기증에 대한 의견, 실제로 2005년도 장기기증본부에 장기기증을 등록했고 후원도 해왔는데 자신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서에 적었기 때문에 이 당시 고려대 해부학교실에 기증될 예정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지금 떠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이 고인이 굉장히 알 수 없는 세력에게 뭔가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무언가 유서도 필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장기 기증도 유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적어 놓은 걸 보면 확실히 마치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연출을 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밝혀드린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 기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필체에 대한 부분도 경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참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발 내용들이 고인과 유가족을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굉장히 생전에 모진 소리를 많이 했었던 고인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왜 도덕성이 추락했냐,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이 풍경을 보고 싶어 부엉이 바위를 2번이나 올라갔고 다리가 떨렸고,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바로 노 전 대통령은 염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자기 몰래 가족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러자 이 당시 때 유시민 작가가 예의를 지켜야 한다 막 반박을 했던 거죠. 그러자 고인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사법적으로도 끝났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 공소권이 없습니다 라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비판 여론이 많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국힘의 정치인들의 비판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반대 세력들에게 지지를 받았는데, 이 반대 세력들이 또 좋아할 법할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분개해야 할 만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보니 양쪽 진영에서 다 비판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고인은 59년생의 나이로 올해 66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원주였고 경희대 경제학 학사, 한양대 대학원 언론학 석사까지 굉장히 명문대 스펙이죠. 결혼을 하여 부인과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장례식장에 유가족의 아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86년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를 해서 정치부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2006년도부터 논설위원으로도 함께 활동을 하며 최근 정치 유튜버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사고가 맞냐? 의심스럽다. 또 어떤 분들은 사고가 맞으니까 그만 좀 확대 해석했으면 좋겠다. 여론이 계속 뒤엉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안타까운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유서가 뭡니까? 보통 유서가 이제 뭐 이런 사고가 생기신 분들은 대부분 작성을 해두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고인의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필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SNS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세상을 향한 유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고인의 스타일과 유사해요. 개인적인 사정, 불안감으로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마감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는 평생 언론인과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틀린 사실과 잘못된 논리가 혹시 일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인간 삶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구조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26년도 4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전 연명의로 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코마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해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고인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끝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 연명하고 싶지 않고 장기를 나중에 기증해달라 라는 말까지 남겼을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온라인 상에서 이게 자필이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진까지 함께
동시에 공개가 된 것이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실제로 이택수 대표는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게 된 배경이 인터넷과 유튜브들을 통해 확산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 역시 생전에 자신의 유서를 꼭 공개해달라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들만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이거 뭐 말도 못 담을 막 인천대교와 연관 지어가지고 막 베트남발 가짜 뉴스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지만 이 고인이 지켜볼 마음, 유가족들과 지인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인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과거 김 전 위원과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 등과 함께 교류했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최근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와 모친상 이후 고인이 겪었던 고독감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후배로서 너무나 죄송하다. 특히 고인은 너무나 생전에 외로웠을 것 같다. 이런 좀 예상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천 자연공원, 가족공원에 장지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또 굉장히 이렇게 바닥에 쫙 고인들을 기리는 이런 화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인이 안식을 취했겠지만 아무래도 언론사와 또 많이